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즐거운 월요일이 됐습니다. 어느새 7월달이 되고서도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아차하는 사이에 7월달이 됐어요. 이번 달도 역시 무더울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역시 습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산 챙겨가지고 다니시면서 불쾌지수가 많겠지만 상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블록스 알고 계시죠?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바로 이 회사가 소니 뮤직하고 협업에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2020년도 말 코로나 이슈 때에는 소니 뮤직의 소속 가수 중에 릴 나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공연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때쯤에 자라라슨이라는 분이 로블록스에서 공연을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항상 공연을 했다 이런 걸 하게 되면은 포트나이트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차피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 지금까지 계속 공연을 했는데 굳이 계약을 맺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굳이 계약을 맺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로블록스가 유니버셜 뮤직 퍼블리싱 등의 회사로부터 2억 달러의 소송에 걸렸었어요. 사실 이것도 상장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또 소송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뭐 어쨌든지 간에 이번 소송건으로 인해서 좀 골치 아픈 상태였을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로블록스 내에서 사람들이 붐박스라는 걸 통해 갖고요. 외부에 있는 스트리밍을 통한 그 음악을 그냥 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돈을 내지 않고 음악을 자기네끼리 듣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건 좀 제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술적으로도. 왜냐면은 그거 어떻게 다 잡아내겠습니까? 자, 물론 로블록스 측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니를 위시해서 여러 곳들하고 하나씩 제휴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앞으로 더 많은 메타버스가 만들어지겠죠. 앞으로 더 많은 하나의 세계들이 확장되는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안에 활동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저희들이 NFT를 이야기할 때 저작권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메타버스 내에서의 저작권 이슈들 앞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네이버 블로그 초창기랑 좀 비슷하게 또 가는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입니다. 네이버 이야기를 슬쩍 드렸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이버에서 별점 리뷰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음식점을 택하기 전에 뭐 항상 가던 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처음 가는 장소라고 하면 이왕이면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리뷰도 한번 찾아보고 별점을 좋은 것도 한번 찾아보지만 안 좋은 것도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야, 여긴 서비스가 별로래. 왠지 안 가게 되거든요, 이왕이면. 근데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벌점 테러라고 할 만큼 편파적인 리뷰가 등록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게 사라지고 앞으로 키워드 리뷰로 대체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키워드 리뷰라는 거는 개인의 취향별, 맞춤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네이버에서는 이런 서비스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미 네이버에서 내 주변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시간대에 따라서 뭐 점심 때면 점심 맛집, 아니면 저녁 때라고 한다라면 저녁 맛집, 중간이라고 한다라면 커피숍, 이런 것들을 취향별로 추천해 주는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더 모으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키워드 리뷰의 리뷰를 보게 되면요.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이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실 때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에서 영수증 리뷰를 올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선택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뭐 음식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맛있어요. 음료가 맛있어요. 디저트가 맛있어요. 특별한 메뉴가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잘 나와요. 집중하기 좋은 곳입니다. 뷰가 좋아요. 대화하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음식점에 대한 평가를 볼 때에도 나도 집중하기 좋은 곳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래, 대화 나누기 좋은 곳이 필요해. 내 취향에 맞춰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에 맞춰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업계 리뷰 탭에서 없어지는 거는 올해는 아니고요. 현재 별점은 유지가 돼요. 새로운 게 등록이 안 되는 거겠죠? 유지가 되는 거라서 내년 1월에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별점을 입력하는 것 자체는 9월부터 종료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지금부터 8월까지는 이 키워드 리뷰를 우리가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오랜만에 제품 얘기 잠깐 해보죠. 갤럭시 탭 S7 FE가 19일 사전 예약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아이폰에는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이름의 SE가 있었어요. 그리고 갤럭시에는 FE가 있는데 이 FE가 펜 에디션입니다. 이 펜이
쓰는 펜이 아니라 갤럭시의 펜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름 잘 짓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같은 라인업에 같은 넘버링상의 저가형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 S 시리즈는 이미 FE 버전들이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태블릿에서도 이번에 FE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정식 명칭은요, 갤럭시 탭 S7 FE입니다. 해상도는 1560에 1600 정도, 그리고 12.4인치 디스플레이, 이게 중요하죠. 스냅드래곤 750, 4기가 램, 64기가 혹은 128기가 내장 메모리를 선택할 수 있고 S펜이 지원이 됩니다. 저는 가장 매력적인 게 이거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은 제가 항상 태블릿을 볼 때 기준이 그거죠. 펜이 없으면 태블릿이 아니다. 저는 뭔가 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8인치짜리도 펜이 달려있는 녀석 쓰고 있고 12인치도 마찬가지고 11인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12인치가 되는데 S펜이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금액이 얼마냐? 왜냐면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노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버전이 확실하게 다른 게 12인치짜리는 프로 버전밖에 없잖아요 지금이요. 나머지를 쓰실 거라고 한다면 굳이 11인치를 프로 버전 사실 필요 없이 좀 그 밑에 있는 라인업을 쓰셔도 괜찮을 정도로 성능이 올라왔어요. 근데 12인치의 갤럭시 탭이다. S7 있습니다. 근데 좀 비싸요. 근데 이건 얼마에 나오느냐? 유럽에서 현재 판매가 하고 있는데 650유로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88만원 정도예요. 88만원 정도니까 국내에서는 80만원 정도다 혹은 70만원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버전은 조금 더 저렴할 것 같고, 이제 5G나 LTE 버전은 조금 더 비쌀 건데, 이거는 LTE하고 5G가 또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자라면은 12인치의 대형 갤럭시 탭 저가형 버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사전 예약에 따른 혜택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큰 크기의 펜이 가용한 펜을 쓰고 싶었던 태블릿이 필요했던 분이라면 사전 신청 기간에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에다 제가 리뷰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갤럭시 S6 라이트를 쓰고 있어요. 말이 좋아 라이트지 S라인급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S7 같은 경우에는 S라인급일 것 같고, S6 라이트도 저도 저가형으로 샀는데 11인치 중에서는 거의 탑인 것 같습니다. 얘가 10인치 정도죠. 들고 다니기 너무 좋아갖고 지금도 항상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제 아이패드를 요즘에 놓고 다니고 거의 얘만 가지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앞에 있는 김에. 자, 요게 지금 12인치. 이게 12인치짜리 아이패드 프로고요. 이게 이제 10인치짜리. 10.5인치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크게 좀 많이 나죠? 근데 갤럭시 탭이 이 정도 사이즈에 나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80만원, 70만원대라면 저는 꽤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게 필요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자. 제가 왜 사전 신청 기간을 이야기 드리냐면, 사전 신청 기간에 어떤 아이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분명히 케이스 줄 겁니다. 분명히 케이스를 주거나 저가로 좀 싸게 살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이것저것 끼워주는 것들이 많으니까 꼭 18일 정도 챙겨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전에 나오게 될 테니까 사전에 혜택 나오는 대로 저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에 대한 이야기들 3가지 소식이었습니다. 로블록스 소니뮤직과 협업을 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 핫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고, 또 주말에는 메타버스 라디오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셨던 분들은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이버에서 별점 리뷰가 사라진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갤럭시 탭 S7 FE19의 사전 예약에 대한 이야기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좋아요는 물론 공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목의 IT 트렌드 1대였습니다.